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도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을 어떻게 얼마나 뽑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이제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요. 이 중에 253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요. 47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한 명만을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253개가 있고요. 나머지 47명은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뽑습니다. 정당에 투표를 하고 이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47명을 분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승자승이라는 겁니다. 이제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40%의 고른 득표를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한 곳에 또 승리를 못하면은 한 석도 얻지 못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의당의 경우에 지난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7% 정도 나왔는데요. 단순 변환하면 21석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총선 직후에 의석수가 6석이었습니다. 때문에 민의가 왜곡된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구에서 승자가 될 경우에 가져가는 의석수가 너무 많다. 전국적인 득표율에 따른 지지세에 따른 의석수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논의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제 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에서 이제 각 후보들이 얻은 후보들의 표를 합산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비례대표로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50%의 지지를 얻었는데 실제로 지역구에서 120석밖에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례대표 30석을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득표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자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비례대표 의석으로 따지면 그게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럼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예, 어쩔 수 없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2015년 2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지역구 의석을 200개로 비례대표 의석을 이제 100개로 조정하는 방식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의석수를 증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로 소수 정당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의 피해를 좀 줄이고 그래야 이제 통과가 되니까요. 이제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353명이 되는 거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제 저희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하셨지만 의원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큰 당에서는 지역구 수 줄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줄 거니까 반대하는 거고 예.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의 정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서 자기네들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간을 더 늘리자는 얘기로 봐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결국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 정도로 늘리자라는 주장인데 네. 이 국민들이 이거 보고 있겠습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할 텐데요. 예,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이제 굉장한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동영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국회 예산을 동결하고 현재 예산을 353명이 나눴으면 되지 않냐. 예산은 남기고 인원은 늘리자. 예, 뭐 이 얘기죠. 예. 또 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식을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사실 항상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계속 바꾸는 게 국회의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나섰다가는 이제 강한 비판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협상하는 거를 좀 더 지켜볼 그런 주제로 보입니다. 네. 또 한 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